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미래 기업 환경에 강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안녕하세요. ETF의 전문가를 모시고 ETF의 요모 조모를 찍어 먹어보는 ETF 찍먹입니다. 이번에도 ETF 운용사에서 직접 출연하셔서 다양한 ETF 투자 정보를 한 입에 먹기 좋게 한아름 싸서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출연하신 ETF 운용사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ETF 운용사로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고태훈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제가 촬영을 준비하면서 그 액티브 ETF 쪽으로 운영 성과를 한번 쭉 살펴봤었는데 요즘 신규 상장하는 ETF 뒤에는 심심치 않게 액티브라는 이름이 또 붙기도 하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액티브 ETF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 에셋플러스 같은 경우는 주식형 액티브 ETF를 운용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형을 중심으로 많이 보긴 하지만요. 전체 시장을 간단하게 보자면 지금 ETF 시장이 100조 원 규모를 넘어섰거든요. 국내가. 근데 그 중에서 액티브 ETF가 20조 원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성장의 가장 큰 부분은 채권형 액티브 ETF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주식형 액티브 ETF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액티브 ETF들이 시장에 대비해서 좀 더 초과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시장 상황과 좀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지수도 올라오고는 있지만 지수가 힘을 가지고 올라간다기보다 특정 섹터, 특정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특히나 뭐 2차 전지와 관련된 쪽 굉장히 좋은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액티브하게 알파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액티브 ETF들이 좀 성과가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2023년은 그야말로 액티브 ETF의 전성기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ETF를 출시한 시점이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제 액티브 운용을 전문을 해 오셨는데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ETF를, 그것도 액티브 ETF를 출시하게 된 배경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은 액티브 펀드의 명가가 되고자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항상 액티브 운용을 추구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해하고 있던 액티브 ETF 이전의 시장의 ETF 시장은 지수 중심으로 패시브 ETF들만 운용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생각하는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높아지면 지수 내에서 비중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따라서 하게 되는 뭐 그런 현상들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요. 저희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시장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2021년 5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소에서도 액티브 ETF를 권장하고 액티브 펀드들이 ETF로 들어오면서 공모펀드가 좀 침체됐던 것을 ETF 시장을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좀 가져셨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보면서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액티브 운용에 대한 노하우는 지금까지 계속 쌓아왔었기 때문에 뭐 99년도 설립된 이후로 2008년에 저희가 공모펀드를 처음으로 출시했거든요. 그 펀드들을 15년간 지금 계속 운용을 해오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ETF에 가져가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ETF를 좀 준비하게 되었고요. 뭐 일단 제도 정비가 됐던 부분들이 저희한테 굉장히 컸고 앞으로는 또 이제 그 시장에서 지금 현재 이제 비교 지수 대비 0.7 이상의 상관계수 유지해야 되지만 거래소에서는 계속적으로 미국처럼 좀 더 자유롭게 액티브 ETF들이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이클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희는 계속 시장도 성장하고 저희도 함께 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랑 동행하고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액티브 ETF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에셋플러스가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에셋플러스만큼 그 운용 철학이 좀 확고하고 뚜렷한 운용사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회사의 그 자산운용 철학 그리고 또 ETF가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에셋플러스의 운용 철학이라는 부분들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희 운용 철학은 리치 투게더 펀드 2008년에 출시되었던 공모 펀드부터 지금 현재 액티브 ETF까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할 수 있는데요.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강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인데요. 뭐 전체가 다 공통됩니다. 세 부분으로 좀
분할해서 보시면 되는데 네네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요새는 많이 보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런 부분을 그 과거부터 계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하우스의 철학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 기업 환경이거든요. 저희는 주식이라는 것은 성장하는 미래의 가치를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치가 뭐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재무제표를 통한 가치, 뭐 PBR 가치보다는 앞으로의 성장하는 가치, 이익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미래 기업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항상 주목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장 중심의 좀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뭐 성장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비즈니스 모델이 강건하지 않은 기업들에 들어가진 않기 때문에 강건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뭐 숫자로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과거의 경영 활동이 아니라 이들이 진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아무래도 이익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주주 환원이 되는 실질적인 현금 흐름이 창출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적인 예로 보시면은 과거에 뭐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쏟아져서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호텔업이라든지 면세점업이라든지 굉장히 성장을 좀 많이 화랑했죠. 하는 예. 화랑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이들이 과연 그럼 여기 와서 사는 거는 어떤 것이냐, 그냥 면세점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냐, 아니면 이런 브랜드를 좀 더 싸게 사고자 하는 것이냐 봤을 때 저희는 이 브랜드 가치를 가진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은 좀 더 좋다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브랜드 기업들을 좀 더 선호하는 뭐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네네. 그래서 똑같이 성장을 하더라도 강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그렇게 좀 예시를 들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마지막으로는 1등 기업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시장의 사이클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정의하는 1등 기업은 그냥 뭐 시가총액이 크고 매출액이 제일 크고 이런 기업이 아니라 시장의 저점, 그러니까 산업의 저점에서 마켓시어를 뺏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얘기하거든요. 네. 뭐 아주 쉽게는 저희가 과거에 좀 그렇게 많이 생각해왔던 업종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이고, 네, 그렇죠. 뭐 20개, 30개 넘는 회사들이 지금의 3개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저점의 상황에서 항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점유율을 늘려왔잖아요. 그렇죠. 특히 삼성전자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과거에 저희가 1등 기업을 정의할 때 이런 정의를 하게 됐던 많은 배경이 됐던 건데 뭐 지금은 저희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섹터는 아니지만 그런 이제 산업들 중에서 1등 기업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놓으면 저희가 운용 철학이 이렇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운용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들고 보게 되면은 SF플러스 자산운용의 액티브 ETF는 단기성 테마보다는 좀 장기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SF플러스만의 그 ETF 투자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뭐 저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영 철학부터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네, 예. 리치 투게더 펀드가 가진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대주제를 좀 나누어 놓은 펀드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100년간 펀드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 ETF로 만들었고 그걸 저희 리치 투게더 펀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인 혁신과 소비로 나눠서 혁신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네네. 기업들을 담는 그리고 또 일종의 소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장장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그 전방 산업이 굉장히 커가는 가운데서 뒷단에서 그 독과점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점유율이 굉장히 네네. 높은 기업들. 네. 그다음에 이제 소비 같은 경우는 세대로 좀 나눠서 젊은 세대들에 맞춘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 그리고 좀 더 시니어 세대에 맞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전략을 출시를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저희만의 좀 강점을 좀 네.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2008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왔던 글로벌 운용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사실 국내에서 해외 직접 주식을 의미 있게 운용하고 있는 그 하우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 2008년에부터 뭐 사실 꽤 긴 기간 동안 그렇게 펀드 사이즈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도 운용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뭐 글로벌 리스투게더 같은 경우는 1조 원이 넘는 메가 펀드로 지금 성장을 한 상황인데, 이런 글로벌 운용을 함께 운용하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팀과 함께 저희가 아이디어를 교환을 하고요. 저희가 다 같이 아이디어 교환을 횡적으로 매트릭스 구조를 짜놔서 그렇게 교환을 하고 팀별로 각 펀드를 운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글로벌 아이디어를 좀 더 녹여낼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오래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시적으로 지금은 뭐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시기가 네. 될 수도 있고요. 또 다음 시기에는 또 다른 테마가 또 올라올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도 그 테마 안에서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을 출연해서 저희가 액티브하게 해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대를 넘어서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물론 이제 삼성증권이 굉장히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통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가 경영 철학에 또 소통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여러분들과 항상 저희 펀드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있고 어떻게 운용을 하고 있는지 사실 월간 운용 보고를 그 ETF 운용사들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이고 아직까지 하는 그 운용사가 없는데 월간 운용 보고를 유튜브 채널에 항상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간마다 어떤 이슈가 있었고 저희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운용을 해나갈 것인지 뭐 이런 소통을 좀 하고 뭐 댓글이 달리거나 저희한테 반응이 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운용을 하면서 고객 여러분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인내하실 수 있도록 뭐 그렇게 좀 소통하는 부분이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차별점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중에 가슴에 와닿는 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ETF. 상당히 좀 중요한 컨셉이라고 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SF플러스의 좀 묵직한 발걸음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무님. 저희 삼성증권에서는 그 투자자분들께서 ETF에 대한 시각을 넓히고 ETF 투자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ETF 찍먹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ETF 전문가를 모시고 맛있고 영양가 높은 투자 코스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